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평상시에도 제가 항상 너무 멋지다고 생각하는 윤미숙 사장님, 그리고 김상윤 사장님 팀에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초기였는데 일본 컨벤션 갔을 때 그때 같이 갔었거든요. 윤미숙 사장님하고 김상윤 사장님과. 그래서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제가 또 조금이나마 이렇게 또 기회를 주신 거에서 또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를 또 초대해 주신 친구는 김영민 그 친구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뉴스킨에 와서 저희가 같은 팀이긴 하지만은 다른 스폰서와 파트너 라인으로 만나서 제가 뉴스킨에 또 정착할 수 있게 또 해준 친구가 또 그 친구거든요. 그래서 나이스 팀과 제가 또 많은 인연이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면서 좀 서두가 길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성장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 제가 별로 강의를 지금까지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저의 말스토리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어릴 때 저희 집이 좀 형제가 많았어요. 딸부잣집에 제가 장녀로 태어났는데 저희 딸이 7명이거든요. 굉장히 놀라실 텐데, 저희 집이 이렇게 좀 종갓집이어서 부모님께서 이제 아들을 낳아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어머니가 굉장히 좀 딸들을 많이 낳았어요. 굉장히 그 유교적인 집에서 엄하게 좀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라면서 이제 20살 넘어서 대학을 가게 되면서 어, 좀 저희 집이 엄했기 때문에 좀 자유로운 것을 굉장히 제가 원했었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래서 학교도 부산이 아닌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됐고, 그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시 제가 좀 나이가 좀 있어요. 87학번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이 좀 독재 정치 그런 상황을 저희가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외국에서 어떤 삶이랄까 이런 거 동경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외국을 가게 됐어요. 그때 당시는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았던 때인데, 88 올림픽 끝나고 나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같이 유럽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었는데 그때 배낭여행을 하면서 제가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은 파리에 갔을 때 에펠탑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이 한 장의 사진과 그 하나의 그 여행이 저 인생 전체를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은 굉장히 넓고 굉장히 다양한 삶을 살고 있구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구나라는 걸 제가 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외국인들한테 튜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이런 일을 돕다가 졸업을 하고 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국문과를 공부를 해서 제가 원래 글 쓰는 일을 또 하고 싶었어 가지고 또 우연히 뭐 그렇게 큰 잡지사는 아니지만 잡지사에서 또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그 일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자유롭게 여기저기 다닐 수 있고 그리고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그런 일에 20대를 보냈었는데 이제 제가 결혼을 일본 사람하고 하게 됐어요. 국제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결혼하고 나서 살게 됐는데 그 아이들 보이시죠? 이렇게 아이들을 3명이나 낳고 일본에서 살았답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 3명을 낳고 나니까 한 7년 정도 굉장히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시간은 언제 돌아올까? 이 육아의 터널은 언제 끝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셋째가 돌이 지났을 때 제가 개인 가회를 했거든요. 그때 한국에 그 드라마라든지 한류 붐이 일본에 일어나서 한국말 가르치는 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집에서 이제 학생을 모집해서 그 아이한테 일주일에 뭐 2번이라도 그 아이는 뭐 TV 같은 거 보여주면서 제가 한국말을 가르쳤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그
결혼하기 전에 한국어 강사를 했었기 때문에 경력자로 ECC 외국어 학원에 한국어 선생님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 제가 개인 그 강사였어요. 강사였기 때문에 시간 강사였고 ECC는 우리나라에서는 영어 학원으로 유명하지만 외국에서 그 일본에서는 원래 어 6개국어 외국어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거기서 이제 그때 수업을 하고 있었고 밑에 보면은 아마 추석인가 이럴 거예요. 제가 제1교포 그 2세, 3세, 뭐 4세 그런 아이들도 같이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또 어머니도 같이 한국어 배우고 제가 이때 무엇을 봤냐면 어 굉장히 제가 아이들 3명을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가지고 어린이집에 다 보내고 그리고 시장을 봐서 저녁 준비를 다 해놓고 그리고 오후 되면은 제가 또 강의를 하러 갔어요. 강의를 하러 가고 저녁에 남편이 오면 아이들 다 이제 맡기고 바로 거의 대부분 ECC 수업은 오후나 저녁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수업을 하러 가고 밤 11시쯤 이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살면서 또 교포들한테 또 봉사하는 그런 뜻으로 한국어 가르치는 한국어 교실도 하고 이렇게 주말도 계속 일을 하고 보냈었어요. 근데 이렇게 재밌고 즐겁게 보냈고 그리고 수입도 좀 됐었고 거기에서 제가 한국어를 이렇게 내가 강사로 하는 게 아니라 학원을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너무 인기가 많았어가지고 케이팝도 들어오고 막 이래서 근데 그때 제가 한 가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친한 친구였는데 제가 40이 되던 해에 남편이 이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의 남편이 하루아침에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근데 왜냐면 그 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암으로. 근데 그 친구가 제 친구 중에서 그때 당시에 뭐 괌이라든지 그 하와이라든지 그렇게 항상 외국에 다니면서 너무 여유 있게 지내는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남편 장례식에 가게 됐는데, 친구가 자기 남편이 지금까지 돈 관리를 하고 있어서 통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통장 비밀번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남편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었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 내 삶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나에게도 남편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라는 굉장히 큰 회의감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남은 것은 아이들 3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노후와 미래와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일본에 그서 계속 하는 그 일들을 정착을 하려고 하니까 그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대학원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최소 석사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제가 그 석사 대학원을 지원을 하고 아이들 3명을 데리고 친정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41살이었는데 굉장한 저한테는 도전이었죠. 그래서 이 편지는 뭐냐면 저희 학생들이 저희한테 이제 보낼 때 너무 아쉬워해가지고 제가 한국에 도착하거나 편지를 보내왔었거든요. 그런 것들이고 저희 아들 이렇게 막내가 셋째가 그때 7살이었고 위에 초등학교 1학년 뭐 3학년 이런 아이들 데리고 제가 한국 왔었어요. 그래서 대학원 한 3년 공부하고 아이들한테 한국말 좀 배우고 한국 문화 배워서 돌아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엄청 길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제가 뱃속에 한국에 올 때 넷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걸 또 배우게 됐죠. 그때. 그래서 저희 남편과 또 이제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뭐 귀한 아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낳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아기를 낳게 되고 궤도 수정이 들어간 거죠. 제 인생에서.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저는 제 일을 계속하는 건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때 제가 했던 일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일본어 이제 한국에 오니까 일본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어 선생님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일본어 통역도 하고 있었고 관공서 같은 데서 하고 있었는데 저는 제 일을 더 크게 하고 싶은데 이제 대학원 졸업해가지고 대학에
강사 자리를 얻었지만 뭐 계절 학기 이런 거예요. 근데 계절 학기는 저희 아이들이 다 방학이니까 집에 있잖아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또 다른 수업을 맡게 되니까 새벽 아침에 최소 한 8시에 또 출근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어서 그래서 제가 일들을 계속 알아보고 있었고 통역도 여러 군데 회사에서 나한테 조금 더 조건이 좋은 거, 또 시간당 더 돈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또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육아와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일을 시작해서 4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평생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시간을 주도적으로 쓸 수 있는 일,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일, 이런 일들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가장 현실적인 것은 노후 준비였죠. 지금 제가 이제 한국에서 정착을 하게 되면은 저희 남편도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끝까지 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후를 책임져야 된다는 강한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일하지 않아도 60 이후에는 나올 수 있는 자산소득을 제가 또 원했었고, 그래서 근데 제 현실은 막내를 낳고 나서 면역이 너무 무너져서 건강이 진짜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다 안 올렸지만 이제 저희 파마넥스 아카데미에서 제가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정말 그 온몸에 물집으로 이렇게 다 뒤덮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아팠는데 병원도 가고 한의원도 가고 좋다는데 다 갔지만 병원비는 엄청나게 쓰고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제품을 접하게 되고 라이프팩을 먹고 건강이 조금씩 좋아지게 됐어요. 근데 라이프팩을 먹고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너무 상쾌하고 피곤이 없어져서 이 제품이라면 내가 사람들한테 소개할 수 있겠다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사진 옆에 보이지만 저희 막내가 제가 사업하고 아마 이게 1년 안 됐을 때인데 유치원생이었어요. 막내가. 유치원생이고 위에 아이들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이렇게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40대가 저한테는 가장 육아에 치열한 그 시기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남편도 없이 제가 친정에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도와주고 있었고 독박 육아를 하고 있었는데 제 시간은 아침 9시부터 5시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5시 이후에는 모든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시간을 활용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는 아침 모닝 미팅도 가기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11시 먼저 세미나 가서 듣고 공부하면서 제가 검토를 했었고 그때도 제가 일본어 가르치는 거랑 통역을 완전히 놓지 않고 투잡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정말 버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었고 근데 저희 아들이 그때 야구를 또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도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고 막내는 아이가 너무 약해가지고 병원에 진짜 자주 이때도 입원했었거든요. 자주 입원하고 아프고 그래서 제가 제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제가 이제 1년 정도 사업을 했을 때 파트너가 2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임상을 낸 것뿐이거든요. 옆에 보이시죠? 제가 원래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대문하러 왔을 때 이런 얼굴이었고 누가 봐도 너무 많이 늙었죠. 40대 중반인데 근데 제가 그 전에 이런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을 관리하는 그런 30대를 보냈는데 이렇게 40이 넘으면 늙을 수가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었던 게 제품을 통해서 갈바닉과 그리고 180도 파마닉스를 통해서 이렇게 TR이 그때 나왔었어요. 제가 사업 시작했을 때 TR 하고 나서 이렇게 얼굴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리더가 됐기 때문에 그 파트너들을 스폰서로서 미팅과 랠리 그리고 컨벤션 이런 시스템에 꼬박꼬박 참석하게 됐고요. 제가 랠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바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미팅은 못 갈지언정 랠리는 꼭 참석했거든요. 랠리를 가지 않으면은 제가 사업에 대한 감을 잃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고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어머니가 입원하고 굉장히 그때 좀 위독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랠리는 제가 갈 수 있겠죠라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근데 어머니가 조금씩 괜찮아지셨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랠리 참석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 4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어떤 제품보다 에이지락 제품이 저한테는 가장 큰 임상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그 에이지락을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리크루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완전히 하던 일을 다 접고 전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전업을 하고 6개월 정도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바로 EVP를 달성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계신 분은 그 여러분 아시죠? 가네코 갓즘이라고 하는 2천만 장자 굉장하신 사장님이신데 제가 처음에 사실은 사업을 알아보러 왔을 때 이분이 롯데호텔인가 거기서 에이즈락에 대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일본에서 온 지 몇 년 안 됐어가지고 일본말로 이렇게 사업 설명을 듣게 됐는데 너무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이 어떤 방판이나 판매가 아니라 비즈니스인 것을 제가 이 갓즈미 사장님을 통해서 제가 간해코 사장님을 통해서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루비가 되고 나서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어서 제가 평생 이제 지금 보관하려고 하는 귀한 사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스템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갔었고 근데 제가 사실은 저의 현실이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육아와 뉴스킨 그러니까 뉴스킨을 하긴 하지만 투잡인 거예요. 사실은 육아도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더 큰 저한테 숙제는 육아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무조건 시간은 지나간다. 나는 내가 뉴스킨을 하든 안 하든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을 그때 계산해 보니까 10년은 키워야지 제가 마음 놓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그 인스타에서 재작년에 썼던 건데, 제가 모든 것을 다 지금 나타낼 수는 없지만은, 이 막내가 이렇게 같이 뉴스킨을 하면서 화상영어를 지금은 이제 없지만 그때 화상영어를 같이 하면서 뉴스킨을 통해서, 어, 공부를 하면서 아이가 자랐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여기서 탱코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탱코아만 열심히 했어요. 아침에 책을 읽는 시간이 부족하면 하루에 30분이라도 읽고 만약에 내가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1시간짜리가 있으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20분, 30분 이틀, 3일에 걸쳐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말 그냥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면 비가 엄청 많이 쏟아지는 날에는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유치원생, 초딩, 중딩, 고딩 그때 아마 제 아이들이 이렇게 돼서 큰애가 이제 고3이었을 때 같은데 아이 4명을 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나 출근한다고 뛰어다닌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명이 그때 아마 성인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시간은 흘러가지만 내가 매일 어떤 발자국을 남기느냐가 결국은 나의 유산으로 남는다라는 저의 생각이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고3이 되면 아이들이 제가 진짜 트레이닝 받는 느낌인 거예요. 너무너무 그때 그 아이들 그런 정신적인 것까지 제가 케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었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유한하고 어떤 환경은 나한테 펼쳐지겠지만은 그것은 나의 선택이고 환경은 하지 않고 내가 도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고요. 그리고 결국은 저는 어떠한 것보다 저의 파트너들이 이제 같이 시스템에 나오면서 이 사진은 경기도에 있는 저희 파트너들이 컨벤션 위에 사진은 2015년에 이제 스폰서님들하고 같이 미국 컨벤션 저 혼자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벤션 갔을 때 제가 파트너 3명과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2017년도인가? 그냥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서 끝까지 가보자라는 그 마음으로만 그냥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듣고 알게 된 것은 뉴스키는 결국은 비사부면으로 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업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업가가 된다는 것은 그냥 직업을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바꿔야지 나의 사부면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사부면을 바꾸는 일은 전적으로 나의 내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돈과 시간을 모두 가진 사람처럼 사고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됐고 그때부터 제가 무엇을 하게 됐냐면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나를 재건하자, 나를 다시 세우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세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주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많이 생각해주고 나를 챙겨주고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해야지
내가 이 일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외치고 매일 이렇게 나의 확신 이런 것들을 필사를 또 하면서 좋은 책들을 자신의 내면을 좀 많이 키워 나갔던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이제 2020년 시작할 때 1년 내내 이 마음으로 살자라는 마음인데, 무엇 때문에 일이 안 된다는 불평 대신 감사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긍정 에너지가 생기고, 그 에너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에너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었고, 그래서 바로 이제 그때 액션으로 나간 것은 무조건 하루에 3명 만나기는 꼭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3명 이상 만나고, 그리고 양자기를 하든지 그냥 데모를 하든지 매일 1대몬 하려고 노력했었고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이 오는 5시 이후에는 집에 와서 아이들 밥 차려주고, 아이들이 밥 먹는 그 시간에 저는 나가서 생활 속 홀드를 했었거든요. 저희 집 가까운데 가게라든지 제가 자주 가는 곳에 가서 홀드를 하고 또 소비자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씩 해왔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루아침에 큰 결과는 나가지 않았지만 그냥 할 일을 했었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태해지고 잘 참다가 조급해지고 희망에 부풀었다가 절망에 빠지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하면 수치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그 속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꾸준함이에요. 그냥 내가 원래 내 꿈이 있고 내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꾸준히 그냥 한다는 마음으로 했었고요. 우리가 그 부자바 비즈니스쿨에 보면 자연의 학습 곡선이 나오잖아요. 내가 액션을 시작하면은 그냥 새가 바로 하늘 위로 높이 날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가장 밑으로 떨어져야지 위로 높이 날을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또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2020년에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좀 EVP를 하다가 이제 에메랄드 BA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좀 힘이 됐었던 것은 석세스 팁을 달성을 한 게 저한테 큰 경험이 됐었고, 그래서 시드니에 이렇게 같이 갔었고 2017년도에. 근데 그때 이 사진 보면은 저희 같이 갔던 형제라인 사장님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도 일본에 있었는데 그때 석세트리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저를 많이 응원을 해줬고 그때부터 좀 저를 많이 신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작년에 이제 에메랄드 그 BA 달성하고 나서 제가 이게 미국 컨벤션 갔을 때 하와이에 갔을 때 슬리퍼를 샀었어요. 너무 예뻐서. 근데 이제 이 슬리퍼를 차에 트렁크에 싣고 다니면서 항상 목표를 외쳤어요. 그래서 이 슬리퍼를 실어 놓고 항상 외치면서, 그리고 이제 그때 12월 남편하고 같이 꼭 하와이에 가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해서 결국은 달성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됐지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코로나가 되면서 제가 이제 2020년에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딱 가졌는데 코로나가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긍정적으로 코로나는 현실을 바꾼 게 아니고 현실을 앞당겼다고 그냥 생각했어요. 우리가 항상 트렌드 같은 거 공부해보면 앞으로 이런 세계가 올 거라고 얘기하는 게 미리 왔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차피 올 4년 뒤를 우린 빨리 살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온택트 비즈니스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저한테는 이익이 됐었어요. 저희 파트너들이 좀 멀리에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이 파트너들도 시스템에 거의 참석을 못하고 제가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독서 미팅도 하고 트레이닝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팀을 키웠었고, 그리고 저희 이제 파트너가 또 EVP를 달성하면서 광주에 팀이 생겼는데 또 너무 먼 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먼 거리에 있는 사장님들을 또 담을 수가 없는데 저희가 이런 온택트 줌 시스템이 있어서 시스템에 들어와서 이제 거기서 성장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사장님들은 처음에 만났을 때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LY 들어가고 대리점 되고 핀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희가 8월에 그 저희가
핀 인정식이 있어가지고 한 번 다 모였었거든요. 그날 저희 정말 감격했었어요. 와, 정말 이렇게 만나는구나. 그렇게 또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팀을 키우면서 제가 가장 변한 거는 시스템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리더가 되려면. 그래서 이제 하나씩 두 개씩 저가 그 팀 안에서 책임을 맡게 됐어요. 무엇보다 제가 이제 그 전에 건강이 안 좋아서 파마넥스 또 고객도 많고 파마넥스로 좀 결과를 냈기 때문에 파마넥스 아카데미 또 강사가 됐었는데 사실 너무 뭐 그렇게 시간도 많이 없고 또 활동해야 되고 멀리 있는 사장님들도 지원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강사가 되어서 한다는 거는 또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했었어요. 그냥 하고 또 이번에 그렇게 또 저희가 새벽에 항상 일어나서 좀 남들보다 일찍 시스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리더 독서 미팅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좀 많이 성장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수요 투잡에서 또 제가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강의 준비도 하고 그리고 사회를 제가 계속 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젊은 사장님들 감각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포스터 같은 거 정말 눈 깜짝할 새 잘 만드시잖아요. 근데 제가 포스터까지 만들고 인증샷까지 해서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이때 제가 만든 이 포스터거든요. 제 스스로 감격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올해 이제 메타를 맞이하게 됐잖아요. 메타를 맞이하면서 조금 마음이 남달랐어요. 제가 2018년도에 홍콩 컨벤션에 갔을 때, 장을 젊게 하는 에이지락이 들어있는 어떤 제품이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당장 내년에 나온다고 얘기했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 먼저 오픈된다고 해서 엄청 중국을 부러워하고 우리는 이걸 언제 나오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2021년도에 이제 오픈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LTO의 기회를 우리는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 파트너들도 저처럼 좀 파마넥스로 결과를 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면 이제 이 세상에 기회는 없다. 이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 저는 먼저 명함부터 팠어요. 명함부터 다시 만들고 그리고 제가 저랑 저희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같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모닝 에너지를 올리자. 그래서 운동하고 그다음에 목표 외치고 필사하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한 8월부터 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메타 저희가 먼저 선판매하기 전에 먼저 제가 체험했었잖아요. 그래서 체험하면서 제가 내 인생의 날개를 달아줄 메타라고 해서 굉장히 집중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마음을 먹어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또 하루가 지나기 전에 또 마음이 변하잖아요. 근데 밥 먹을 때마다 마음 먹기. 하루에 3번 밥을 먹잖아요. 근데 밥 먹을 시간이 있다면 마음 먹을 시간 충분히 있다. 하루 3끼 챙겨 먹듯이 하루 3번 다짐하자라고 해서 이런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 스폰서님께서 팀들하고 아침에 7시에 액션 미팅도 같이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또 마인드셋도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떠한 핀을 가려고 하는 것은 이 벨로시티에서는 팀 사업이고 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팀원들이 하나야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가 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로 일단은 모이자라는 생각으로 제 중간에 있는 이 사진은 아직 완벽한 몸은 아니지만은 저희 팀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바디 프로필 찍었었거든요. 10월 초에 이렇게 바디 프로필도 찍고 그리고 이제 저희 그 같이 워크샵을 이렇게 했었어요. 스폰서님 오셔가지고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그 본사에서 그 언택트 레이스 있었잖아요. 거기도 다 같이 참석해서 이렇게 같이 뛰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옆에 이 사진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괌 트립 발대식 할 때 파트너들이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열심히 해보겠다고 해서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트립에 대한 간절한 또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저는 이 파트너들하고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갈바닉
뭐 동안방 이런 것도 하면서 그리고 또 모여가지고 또 산행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은 온택트이지만은 온택트와 또 이러한 오프와 온을 같이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은 또 젊은 사장님들이 또 많아가지고 약간 제가 생각할 때도 제가 소통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제가 결국은 이거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 저희 아이들이 20살 이상 다 되면서 아이들이 다 Z세대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의 생각과 그것을 알게 되면서 저희 파트너들한테 많이 적용이 됐어요. 너무 도움이 많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것들보다 어떠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닝 에너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루를 아침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느냐가 하루 전체를 정하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거든요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빨강머리에 나오는 대사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초긍정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긍정 에너지, 그리고 꿈과 그리고 나의 성장과 그리고 성공,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필사를 하면서 내 인생에서 나는 그거 못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그때 내가 했었다면 하는 이런 문장들은 아예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열심히 했고, 그리고 항상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변화하려고 노력을 했고, 저 사람도 하고 이 사람 된데 나는 왜 못하는가, 그리고 나는 당신이 믿는 것보다 더 용감하고 그리고 더 강하고 더 똑똑하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매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제가 핀 도전할 때 딱 그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특히 이 식빵 언니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래서 이것들도 보면서 또 다시 마음을 많이 저희가 리셋할 수 있었고요. 하든 안 하든 둘 중에 하나, 그냥 노력하겠다는 말로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었잖아요. 진짜 한번 물면 끝까지 하는 이러한 도전 정신, 이런 정신들을 또 제가 많이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 보니까 이렇게 차가 이렇게 달리면 보통 뒤에를 이렇게 접고 달리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달리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니까. 그래서, 저 정신이 너무 대단하다. 가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내가 1인 기업인데 내가 저런 정신으로 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걸어 다니면서 나는 그냥 걸어 다니고 달리면서 내 자신이 마케터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침에 항상 일찍 움직였어요. 그래서 경기도나 이렇게 지방에 출장 갈 때 항상 아침 일찍 대전역에서 제가 8시 반에 이렇게 어묵을 먹었잖아요. 그럼 제가 저희 집에서 몇 시에 나갔겠어요? 거의 5시 반에 나가서 아침에 항상 빨리 출발하는 기차를 타고 이렇게 파트너들을 만나러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만나서 하는 일은 정말 건강 측정하고 상담해주고 그리고 차 마시고 이렇게 메타를 전달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소개받은 사람들 또 이렇게 만나서 파마넥스 또 건강 상담해주고 갈바닉 해주고 이렇게 계속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저희가 이 메타를 전달하면서 메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뉴스스캔도 전달하게 되고 또 이렇게 뉴스킨도 전달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까지 그냥 같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핀업을 하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결국은 내가 핀업을 하고 뉴스킨 사업에서 성공을 하려면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것은 90%가 적극적인 마음 자세, 그리고 나머지 10%가 사업 지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 플러그인 되어 있고, 그리고 솔선수범, 내가 적극적으로 시스템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항상 먼저 주고자 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 내가 내 자식한테 해주는 만큼 내가 남한테 해주면은 그것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내가 이 시스템 안에서 내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근데 그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뭔가 좋은 얘기를 해주고 좋은 영향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해냄으로써 그것 자체가 다른 팀원들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남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남을 잘 되게 해주려고 길을 쓰다 보면 나는 이미 잘 되어 있다. 세상이 그렇다. 왜냐하면 내가 실력이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 마음은 계속 제가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한테 있어서 가장 이제 든든한 응원군은 역시 가족이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인데, 어머니가 한 4년 전에 이제 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제가 사업할 때 굉장히 많이 저를 응원해 주셨고, 다른 저희 아버님 웃고 계시지만 굉장히 반대했었거든요. 제가 왜냐면 이제 일본에서 와가지고 대학원도 다니고 아버지가 이제 대학원 등록금도 한번 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석사 받고 대학에서 강의하고 뭐 이렇게 아버지가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아버지가 생각하는 다단계죠. 다단계를 제가 한다고 해서 아버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고, 근데 결국은 제가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하니까 이제 지금은 응원을 해주시는 분으로 되었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84세이신데 카톡방에 이렇게 항상 글을 올려주시거든요. 아버지도 정말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세요. 다른 거는 많이 안 쓰시면 카톡은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또 저한테 응원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들 아이들, 이거 제가 4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다 20살 이상, 3명 정도, 셋째까지 20살 이상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이들이 물론 엄마가 완벽하게 아이들을 케어하지 못해서 물론 힘들었겠지만 제가 그냥 제 자리에서 제가 제 삶을 열심히 살면 아이들은 거기에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제가 꿈을 이루고 또 제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가장 큰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제 파트너들인데요. 제가 SBA 달성했을 때 이렇게 사진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들한테 있어서 조금이나마 이제 먼저 가는 스폰서로서 저희 보여주는 게 그게 제가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형제라는 사장님 이렇게 인스타에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남매 맘 이렇게 하고,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훨씬 넘었잖아요. 근데 그 나이에도 도전하는 그런 마음들을 또 이렇게 올려주셔서 서로 너무 응원이 또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여기에 오늘 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뉴스킨에 오기 전부터 저는 뭐 어릴 때부터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꿈이 있었어요. 꿈을 꼭 나는 죽기 전까지 이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고, 결국은 뉴스킨을 만나서 꿈을 이루는 방법을 알게 된 거죠. 구체적으로 꿈을 이루는 방법을 알게 됐고, 저희가 이 아이가 저희 막내인데 이제 지금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한테 그 학교에서 이렇게 셀프 리더십 해가지고 수업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그때 거기에서 존경하고 닮고 싶은 리더라고 해서 누구냐고 했더니 존경하는 분에서 엄마라고 적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존경하는 이유는 자신의 꿈을 잘 알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꿈을 이루고 싶어 한다. 이게 이제 존경하는 이유가 돼가지고 저 너무 좀 웃겼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봤을 때 그냥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아이한테는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닮고 싶은 점은 언제나 긍정적인 점, 타인을 공감하는 점, 이 부분에서 또 아이들이 나를 보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 이 사진은 작년에 가을에 그 아이가 이제 고3 시험 치고 나서 그 막내 데리고 제가 제주도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고, 결국은 제가 죄송합니다. 뭔가 너무 좀 오늘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마지막 장인데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편하게
다녀오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미팅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요런 것도 이제 네, 괜찮습니다, 사장님. 아, 죄송합니다. 문 열어드렸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라고 해서 저는 항상 시간의 유한함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여기 조지 버나드 쇼 묘비명에도 나오지만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이런 묘비명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인생을 통해서 건강을 희생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돈을 희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너무 걱정하느라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는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않고 있는 거고 그는 절대로 죽을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결국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이 죽는다. 저는 이 말이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하루에도 정말 한 번씩은 꼭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시간의 유한함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킨을 통해서 타입5의 삶에 조금이나마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꼭 마련해 보고 싶고 이제 남은 시간은 내년에는 EBA 도전하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